수학 교과서 206쪽입니다. 16번 문제, 조건 PQ가 다음과 같을 때 명제 P이면 Q이다의 역이 참이 되기 위한 실수 A값의 범위를 정하는 문제입니다. 자, 명제의 역은 Q이면 P이다를 말하는 겁니다. 자, Q이면 P이다가 참이 되기 위해서는 Q의 진리집합이 P의 진리집합에 포함이 되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P 영역 한번 구해볼게요. 자, P 영역이 x 빼기 2가 마이너스 4보다는 크고 4보다는 작아야 됩니다. 자, 그럼 x가 6보다는 작고 마이너스 2보다 크다는 게 나오는데요. 즉 q라는 게 p 안에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자, q는 이렇게 생긴 애입니다. 그럼 위치를 잡아볼게요. p라는 애는 마이너스 a 빼기 2보다는 크거나 같고 a보다 작은 것들을 모아야 되는데 요게 p 범위인 마이너스 2하고 6 사이에 포함이 되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Q가 P에 포함되는 상황. 그럼 이 그림을 그려내려면 왼쪽에 있는 애들이 작은 거고 여기서는 A하고 6이 일치해도 되지만 여기는 등호가 들어가게 되면 포함 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기는 부등호가 등호가 없는 형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럼 첫 번째 거를 정리하면 A가 0보다 크다가 나오고 그리고 두 번째도 성립해야 되죠. A가 6보다 작거나 같다 되어야 됩니다. 자, 이걸 한꺼번에 적어주면 A는 0보다는 크고 6보다는 작거나 같다라는 범위가 나옵니다. 17번 A, B가 실수일 때 다음 부등식이 성립함을 증명하는 문제입니다. 자, 부등식이 성립함을 증명하는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은 이것을 증명해야 됩니다. 그럼 절대값 A하고 절대값 B를 더한 거에다가 A 더하기 B의 절대값을 빼서 0보다 크거나 같다를 보여주면 증명이 끝납니다. 그런데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자, 이런 경우에는 무엇을 사용할 수 있느냐 하면 우리가 수업 시간에 한 건데 x, y로 적어보겠습니다.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y가 0보다 크거나 같다일 때 x가 y보다 크다는 것과 x제곱과 y제곱의 대소관계가 일치하게 됩니다. x가 y보다 크다는 것과 x제곱이 y제곱보다 크다는 건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뭘 해주냐 하면 이것의 대소관계는 절대값은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의 대소관계는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의 제곱하고 a 더하기 b 절대값의 제곱의 대소관계와 일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과 얘는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곱을 한 것을 빼가지고 대소관계를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증명해야 되는 것은 제곱한 것을 뺐을 때 0보다 크거나 같다를 보여주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식 전개해 보는데요. 절대값 A를 제곱하면 A제곱과 똑같고 이것도 우리가 실수의 성질에서 봤습니다. 절대값 A의 제곱은 A제곱과 똑같고 A 절대값, B 절대값의 곱은 A 곱하기 B의 절대값과 똑같다라는 것을 했습니다. 그럼 전개를 해볼게요. 그럼 2배의 절대값 A 곱하기 절대값 B, 그다음 B 절대값의 제곱. 자, 요건 두 번째 있는 거는 절대값 없다고 생각하고 제곱을 해주면 됩니다. 자, 제곱을 했습니다. 그럼 A제곱 사라지고 B제곱 사라지고 남는 게 남는 게 뭐냐 하면 2배의 A 곱하기 B의 절대값 빼기 2AB가 남게 되고요. 그 다음 2배의 A 곱하기 B 빼기 AB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실수의 성질에서 또 했던 게 절대값 A가 A보다는 크거나 같다라는 걸 했어요. 절대값 A 빼기 A가 그러면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죠. 그럼 같은 이유로 요만큼은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어서 일단 증명은 끝났습니다. 그 다음 할 일은 등호가 성립할 때를 조사를 해보는데요. 자, 등호가 성립하는 상황은 언제냐 하면 등호가 성립하는 건 여기가 0이 되는 거니까 A 곱하기 B의 절대값이 A 곱하기 B가 될 때입니다. 절대값이 그냥 나오는 거 언제죠? 네, 절대값 안에 있는 애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입니다. 그래서 등호가 성립하는 것은 A 곱하기 B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이때
등호가 성립합니다. 자, 그럼 증명과 등호가 성립하는 순간을 찾는 것이 끝났습니다. 자, 다음 18번 문제입니다. 전체 집합 U의 부분 집합 AB에서 A와 B의 교집합은 4와 5가 되고 합집합은 전체 집합 U가 된다고 합니다. 전 집합 X의 모든 원소의 합을 SX. 자, 새로운 뭔가 기호가 나왔죠. X의 모든 원소의 개수가 아니라 합을 SX라고 하자고 합니다. 이때 2 곱하기 SA가 SB가 되도록 하는 집합 AB를 각각 구하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일단 기억이 아니라 1번이죠. 구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데 이 관계가 성립하는 집합 AB를 구하는 거죠. 자, 두 번째 단계 SA 더하기 SB의 값을 구한 후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을 활용해서 값을 각각 구하래요. 자, 이거 벤 다이어그램 한번 그려볼게요. 집합 A하고 B가 있는데 A하고 B는 3개 영역으로 나누어집니다. 이 3개 영역에 1, 2, 3, 4, 5, 6이 모두 들어가야 되죠. A 합집합 B가 U니까. 근데 A와 B의 교집합 부분에는 4와 5가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때 하고 싶은 게 SA라는 거는 A에 있는 원소의 총합을 말합니다. SB는 B에 있는 원소의 총합이에요. 그럼 여기다가 벤 다이어그램에 원소를 표시해도 되지만 벤 다이어그램에 원소의 개수를 표시해도 됩니다. 그럼 여러분 그냥 이것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원소의 합을 표시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기 X 전체 다 더하니까 X, 여기 Y. Y는 지금 문제에서는 9가 되겠죠? 원소의 합이 여기 있는 원소들을 모두 더하면 Z라고 해봅시다. 그럼 SA하고 SB를 더하자는 거는 A의 원소의 총합은 X 더하기 Y이고 B에 있는 원소의 총합은 Y 더하기 Z입니다. 자, 이거를 어떻게 쪼개보느냐 하면 X, Y가 두 개인데요. Y 하나를 뒤쪽으로 빼보세요. 자, 이렇게 빼주면 X, Y, Z를 다 더한 거는 A 합집합 B의 원소를 모두 더한 게 되고 Y라는 거는 교집합의 원소를 모두 더한 게 됩니다. 그러니까 발견할 수 있는 공식은 이렇게 되는데 아마 여러분이 알고 있는 원소 개수 사이의 관계와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때 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2 곱하기 SA하고 SB가 같도록 하라고 합니다. 자, 이걸 이제 처리해 보는데요. 그럼 SB가 2 곱하기 SA가 되는 거죠. SB 자리 여기 넣어봅시다. 그럼 SA 더하기 SB 자리에 2 곱하기 SA를 넣고 그다음 SA 합집합 B는 A 합집합 B가 전체 집합이기 때문에 이 원소를 모두 더하세요. 자, 7이 3번 나오니까 21입니다. 그럼 A 교집합 B의 원소의 합은 여기 두 개 있는 9가 되죠. 자, 그럼 3 곱하기 SA가 30이 되어서 A의 원소의 총합은 10이 나와야 되고 B의 원소의 총합은 A 원소 총합의 2배니까 20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위에 있는 벤 다이어그램 여기다가 한번 이 상황에 맞게 해보세요. A의 원소 총합이 10인데 여기서 이미 합이 9가 됩니다. 그럼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거 1밖에 없지요. 그럼 A하고 B의 합집합이 전체 집합이니까 1, 2, 3, 4, 5, 6을 모두 집어넣어야 되는데 A 집합 결정됐기 때문에 여기 없는 숫자 2, 3, 6은 B 자리에 들어가면 됩니다. 여기서 문제 조건과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SB가 2, 3, 4, 5, 6을 더해야 되는데 2, 3, 4, 5, 6 더하면 20 나오는 거 맞습니다. 그 문제 조건에 따라서 구해졌기 때문에 A, B 답을 적어보면 집합 A는 1과 4와 5가 되고 집합 B는 2, 3, 4, 5, 6이 되겠습니다.